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새롭게 재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언론에서 주목한 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호남계 의원들이 만난 건데요. 이 자리에서 이른바 제3지대론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예측도 나왔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저희가 그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직접 연결해서 어제 회동 얘기랑 제3지대론에 관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 회동 말씀이죠. 어떤 분들이 예. 참석하셨습니까? 회동이라기보다는 저는 잠깐 들렸다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왔기 때문에 예. 만남은 있었지만은 뭐 예. 얘기를 나누고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기 정대철 권노갑 그 민평당 고문님하고 예. 또 장병환 의원, 예. 유성엽 의원, 조배수 의원 그리고 정동영 대표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못 만나고 나왔습니다. 아, 정동영 대표 오시기 전에 자리를 뜨셨군요. 네네. 급하게 자리를 뜨신 게 뭐 일정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도를 보니까 꼭 일정상의 이유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정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또 가보니까 원래는 이제 정대철 고문께서 예. 간단히 식사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저하고 김동철 의원을 초청하고 이쪽에서는 장병환 의원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가보니까 이제 저 혼자만 나왔고 예. 민평당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 계셨는데 그 기자분들이 막 어떻게 알고 오셔가지고 혹시 예. 이 만남이 좀 오래 가고 끝난 예. 다음에는 또 억측이 무성할 것 같고 그래서 예. 괜한 오해 속에서 또 불편한 가짜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평당의 의원들께서 뭔가 기자들을 부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뭐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솔직히 그 정대철 권노갑 고문님들하고 예. 강병환, 황주홍 의원 또 유성엽 의원 이런 분들하고는 예. 이게 원래 국민의당을 했던 분들이 이렇게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 민평당도 소기 목표와 목적 달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바른미래당도 지금 제3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의 역할을 하겠다 하고 창당된 정당인데 그 세가 약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도 역할을 못한다. 또 그런 데다가 반드시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고 그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 바른미래당은 해체되거나 소멸될 것이다. 예. 이런 국민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높기 때문에 예. 우리가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약속했던 제3정당, 즉 보수 진보 이념을 초월하고 실용의 가치로 민생을 우선해 둔다는 그 정당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당이 소멸될 것이라는 또 민평당은 또 교섭단체로 구성이 안 돼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예. 그런 부분들 국민의 인식을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세를 확장을 하자. 예.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예.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예. 이제 이야기를 중단했다가 예. 다시 이제 정대철 고문께서 좀 만나자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 하고 예상을 하고 가기는 갔습니다. 갔는데 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안 됐습니다. 네. 자, 어제 회동은 뭐 해프닝이었다고는 해도 그동안 계속 그런 얘기를 해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언론에서 주목한 것도 뭐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방금 말씀하실 때 바른미래당의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바른미래당 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로 소멸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국민과의 다부진 약속을 했고 지켜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고. 그거는 이제 민평당 의원들의 얘기였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 정계 개편이 있으면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 출신들은 원래 당으로 복귀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바른미래당이 무슨 역할을 하겠냐 허울 좋은 교섭단체에 불과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도 못할 것이다. 아니면
해체 소멸이 될 것이 하는 정당에 누가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런 국민의 인식을 좀 전환을 시키고 예. 해체 소멸에 대한 예. 우려를 불식을 좀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확장이 절대 필요하고 그다음에 민평당에 계신 분들이 호남계 의원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그 맥락보다는 예. 원래 국민의당을 같이 함께했던 그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는 서로 간에 다시 합칠 수밖에 없다, 합쳐야 된다 하는 예. 절박한 생각과 그다음에 도로 민평당 의원들하고 바른미래당이 합치면 도로 국민의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예.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좀 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더 커진 바른미래당이 될 수도 있고 예. 삼지대에서 그야말로 국정농단 부정부패 정당이라고 국민이 평가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예. 친적폐 무능정당이라고 평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정당이 절대로 좀 필요한 시점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 거대 두 정당만을 놓고 예. 대안의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겨자 먹는 심정으로 예. 또 이 두 정당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아주 당대당으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제 당대당 통합을 예. 하면서 예. 제3지대에서 새로운 인물도 발굴, 영입을 하고 그러니까요. 또 민주당이나 예. 또 다른 정당에서도 예. 이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중도 3정당의 역할이 예, 절대 예. 필요하고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용하고 영입을 받고 예. 그렇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대당 통합 시나리오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른바 네, 정체성 있죠. 갈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정체성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예. 90년대 김영삼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께서는 전혀 정체성이 다른 분들인데 3당 통합을 했어요. 과거를 묻지 말고 예. 앞으로 국민과 국가만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예. 정권을 정권을 재창출했고 바로 바른정당 출신들도 그 전신 정당이 바로 3당 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념의 정치로 해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피로를 느끼고 있는데 예. 지금 실효의 가치로 가야지. 아니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어려운 나라를 고친다고 그러는데 예. 보수 정책, 진보 정책을 나누어서 생각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 당위를 말씀하신 것 같고 네. 현실은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과연 민평당과의 통합을 한다면 거기에 합류할 것이냐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할 거라고 보세요? 그 예.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득도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예. 민평당 하셨던 분들이 만일에 탈당을 안 하고 국민당에 남아 있었더라면, 예. 바른정당 출신들은 국민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바른미래당을 안 만들었겠느냐 이걸 좀 묻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지지율이 4% 정당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것이며 어떻게 해서 대안의 정당으로서 중도 정당의 역할을 하겠느냐. 그럼 대안을 내봐라. 예. 그래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의도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이 29명이고요. 민주평화당 의원이 14명이지 않습니까? 네. 합치면 43명이 되는데요. 네. 이 43명이 다 합쳐서 제3당, 거대한 제3당이 되기보다는 적당하게 나눠서 양쪽 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43명이니까 예를 들어 22명 대 21명 이런 식으로 나눠질 거다. 이런 전망. 그래서 제3과 제4당이 생길 거다. 이런 전망도 꽤 힘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정치권의 정치 예제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점을 치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어떻게 언론이 요즘 무속인을 자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 들은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없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예. 3지대 정당으로서의 이념을 탈피한 노선을 가지고 예. 국가와 국민을 살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정계를 은퇴를 해야지. 예. 무슨 선거철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별 꼼수를 쓰고 이런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예. 그리고 저는 바른미래당에 남아있을 때 민평당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호남은 호남끼리 뭉쳐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호남 지역구 의원들만
쏙 빠져나갈 수가 있느냐. 큰 그림으로 보고 가자. 알겠습니다. 옛날에 정권을 교체할 때 DJ 변합도 생각해보고 3당 합당도 생각해봐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바른미래당 내부 얘기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추석 때까지 지지율 10%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라는 입장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3지대 정당을 창당을 해야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원칙론적으로 손 대표께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되면 국민적인 지지가 모아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희망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추석 전에 그 합당이 전제되어 있는 거군요. 지지율 10%에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군요. 네네. 자, 그러면 당장 손학규 대표가 퇴진할 필요는 없다. 손학규 대표 체제로 합당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게 의원님 입장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지도부가 책임지는 것도 우리 좋은 관행 중 하나입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은 지금 지지율이 4%인데 그 바른미래당 후보가 창원에서 얻은 표가 3.57%였거든요. 그 정확하니 정당을 반영하는 표를 얻었어요. 그러면 정당을 꼭 대표 혼자서 지지율을 오르고 내리고 그럽니까? 당원 전체, 지도부 전체가 책임을 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지. 그래서 이것은 책임진다는 미명하에서 당이 사실상 해체길로 가는 지도부 총사퇴는 그 문제다. 지금부터 신기일전에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지혜를 모아가지고 당을 더 키우고 지지율을 높이는 방향에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 중에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은 대표 퇴진을 포함해서 지도부 사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게 당을 쪼개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되면 적당하니 해가지고 야권 즉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하거나 합당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분이 계세요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합당을 염두에 둔 수순이다. 의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까지 자유한국당을 국정농단당, 청산과 극복우당, 배제당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연대?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 당을 만드는 자체가 자기 모순에 빠지고 국민을 기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느껴야죠.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마지막 짧게 하나 여쭈면요. 안철수 등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는 자숙과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간다고 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성을 다 끝내고 내공을 키웠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오면 오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안철수 오라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자숙과 내공을 키우는 작업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 제가 판단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과 호남통합론 등 야권의 정계 개편 움직임 입장 들어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